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재 17승. 팀에게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김정우 선수. 하단 경기 준비합니다. 이어서 위쪽 신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신재욱 선수 마무리였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 선수의 그 전략성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오면서 상대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그 측면이 신재욱 선수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얼마 전 WCS에서는 박수호 선수를 상대로 진짜 마지막 그 3세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장기전 끝에 결국 박수호 선수를 제압을 해내고 WCS 16강에 동참을 하는 이런 저력 있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네. 김유진 선수와 더불어서 웅진에서 또 페이스가 또 좋은 선수 중에 신재욱 선수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반면에 그 김정우 선수의 공격력은 뭐 어떤 버전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팬들과 상대편 선수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격의 김정우 선수고요. 그리고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 네, 본인이 카메라에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와 동시에 원래 저 손이 사실은 이제 코를 긁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살며시 입술로 내려오면서 뭔가 그렇죠. 포즈를 취한 듯한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예리하시네요. 예. 네. 딱지만 안 팠으면 됐죠 뭐. 네, 하도 이제 자주 비춰주다 보니까 네. 선수가 이제 그 뭔가 얼굴 각도에서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걸 읽게 돼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네. 네. 자, 신재욱 선수가 이제 4연패 이후에 4연승을 4연승. 기록하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네. 자, 이제 그리고 네. 일단은 이 코랄 둥둔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각선 방향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시에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가 11시에 있고요. 7시에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상대가 1시에 있는데, 일단은 그 두 위치에 따라서 게임의 양상이 많이 달라요.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앞마당으로 가는 중간에 두 갈래 길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저 바위와 냉각탑을 부시게 되면은 그 지역이 막힙니다. 네. 막히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세로로 진영을 가져갈 것인지 가로로 진영을 가져갈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공중거리가 일단은 가깝기 때문에 앞마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뭐 공중 유닛의 견제들, 이런 것들도 좀 쉽게 통할 수 있는 맵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드랍도 나왔죠. 물론 다른 종족전이긴 합니다만은 드랍도 좀 사용을 해가면서 피해를 주기 위한 이런 노력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공중상의 거리라면 말이죠. 네. 상대편을 공중을 정찰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고요. 네. 자, 다시 한번 퀴즈 문제입니다. 공식전 최다 연승 기록 15연승.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정우 선수와 더불어서 이 공식전 최다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 누굴까요가 오늘 준비된 퀴즈가 되겠습니다. 트위터로 정답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김정우 선수가 경기를 빨리 반드시 잡아내야 네. 분명히 근데 지금 CJ 엔투스에서 그 불안감이 없어질 텐데요. 다 들어왔어요. 저글링이 3기가 옆으로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네, 양갈래 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지금 타이밍엔 틀어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측면을 지금은 김정우 선수가 활용을 했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략 이런 것에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광자포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도 있었죠. 예, 광자포 타이밍이 좀 늦다 보니까 저글링이 난입했고, 그 난입한 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가스를 캐면서부터의 피해가 굉장히 좀 커집니다. 가스 캐는 이 탐사정을 계속해서 때려주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가스는 이미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채취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개의 저글링 김정우 선수가 돌리면서 견제 중입니다. 자, 광전사가 등장했습니다만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화장 김정우 선수가 얻어내고 있습니다. 3시 지역입니다. 자, 신재욱 초반에 그 수비가 약간 허술한 틈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잘 파고들면서 초반 5분 42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앞마당 지역에도 가스를 이미 하나를 지어 놓은 것 같거든요. 가스를 초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짓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저글링이 만약에 3개가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 뭐 혹시라도 가스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냥 본진 가스보다는 앞마당에서 가스를 채취하면서 본진 하나, 앞마당 하나, 두 가스를 채취하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강전사의 타이밍을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좀 계산이 돼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일업 선택을 했습니다. 신정 선수. 네, 그러면서 우주관문까지. 우주관문 올려주고 있는 것이 체크되어 있고요. 네, 결국은 저 저글링은 추적자가 나와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추적자든 파수기든 원거리에서 때려줄 수 있는 이런 유닛들이 나와야 제거를 전부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추적자 나왔고, 자, 이번엔 저글링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락온 됐습니다. 네. 빠져나기가 어려울 듯. 예, 그러면서 신지혁 선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오른쪽, 그러니까 세로로 갈지 가로로 갈지 생각을 하고 그 바위탑이나 혹은 냉각탑을 깨주면서 그 냉각탑과 바위탑을 깨주게 되면 그 지역이 이렇게 덮여지면서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구 지역에 돌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옆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죠. 왜냐면 상대방이 만약에 발업을 빨리 찍어가지고 저걸링이 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선택해주는 저런 플레이는 좋고 일단은 좀 가로 지역으로 좀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김정우 선수 상대편 진영에 대군수를 밀어넣습니다. 이 바위탑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네. 일단은 공허를 먼저 찍었습니다. 선공허를 찍으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 이런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레이저 프로토스라고 불릴 수 있는 함대 프로토스, 레이저 프로토스라고 불릴 수 있는 체제를 프로토스가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공허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저게 그러니까 공허 포격기 하나로 페이크를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원공허 보여주고 나서 관문 쭉 늘려가지고 전멸 개발해서 이제 전멸 추적자가 한꺼번에 이제 확 들어오는 이런 그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은 그 또 저렇게 이제 원공허 찍어놓고 나서 거신 체제로 바로 태클을 잡으면서 이제 거신과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그 뮤탈리스트를 생산을 했을 때는 불사조 이런 쪽으로 체제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티 타이밍을 잘 봤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관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야. 2회 올라가고 있고요. 저그 김정우 선수 진영에서는 이제 히드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저그의 추가 확장 기지와 프로토스의 확장 기지가 최단거리로 지금 배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그는 이 상황에서 멀티를 일단은 한시 지역 쪽으로 이렇게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프로토스가 일단은 12시에 확장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멀티를 이제는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확장 기지도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선수들이 이제 교전을 많이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관문을 지금 많이 늘렸는데 문제는 힐링이에요. 이제 히드라와 저글링이 지금 빠른 타이밍에 준비가 돼서 한번 밀어붙였을 때 프로토스가 관문 병력으로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허를 본 쪽에서는 무조건 히드라와 저글링으로 한번 압박을 하는 것이 최근의 저그의 추세입니다. 바로 그런 그 플레이를 했을 때 얼마나 선방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관문과 그다음에 이제 전멸 개발까지 지금 완료를 했죠. 네. 자, 우주관문에서 네. 더 이상 생산되는 병력은 없습니다. 지상 병력이 더 충원하고 있고 김정우 선수 역시 히드라리스크에 더 자원을 집어넣습니다. 예, 8관문. 예, 자, 이건 공업 선택했던 김정우 선수. 타이밍 잡고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공업포격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신가 혹은 스카이토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공격을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이것을 노려서 지금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예. 보통 이렇게 이제 히드라를 보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거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역장과 전멸 추적자로 상대방에게 지금 데미지를 주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먼저 추적자 앞으로 한번 전진했고요. 네. 다시 한번 네. 소금을 쳤습니다만 그대로 녹았습니다. 너무 무리했고 이게 저글링과 히드라로 위주로 병력을 조합해주고 있는 저그 상대로 전멸 추적자 자체로만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지금 압박은 김정우 선수가 일벌레를 꾸준히 눌러주는 상황 속에서도 막아줬다라는 점은 굉장히 지금 잘 막아주고 부유하게 잘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벌레 역시 다수 좀 충원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통해서 신적 선수가 상대편의 히드라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감시군주로 보면은 뭐야 이거 관문밖에는 없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시촉수 건설하고 히드라 충분하게 뽑아 놓으면서 그 일본에 꾸준하게 이제 그 가져간 이후에 이제 바로 굴라까지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감염구동에도 지금 올라가죠. 네. 그렇죠. 예, 상대방이 일단 전멸 추적자가 있기 때문에 뭐 감염충을 섞어줘서 히드라와 저글링으로 이게 상대를 해준 것도 좋겠지만 황혼이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기사단 기록 보관소도 곧 올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또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굴락을 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군단 숙주나 이런 것을 섞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퀴와 히드라로 조합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서히 상대편 진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부딪혀볼 듯. 일단은 뒤쪽에 대기. 네. 거신은 환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암흑기사로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군단 네. 숙주를 가네요.
좁은 예. 길목에서 그러니까 부유하게 지금 출발을 했고 광물에 어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의 군단 숙주가 좁은 길목으로 안쪽에서 수비를 일단은 테크가 올라갈 때까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를 상대로는 대단히 좋죠. 그렇죠. 효율이. 자, 군단 숙주를 상대할 때 프로토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있어야 되는 유닛이 거신입니다. 거신이 없게 되면 이 식충이들 정말 강하거든요. 식충이들이 뭐 이제 이 발음 뭔가 이런 느낌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식충인데 네. 그런 식충이가 아니에요. 식충이죠. 식충. 식충. 네. 그래서 이 식충이들이 그냥 먹기만 하는 유닛들이 네. 아니라 상대방의 유닛을 갉아먹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아, 상황이 잘못 나왔을 때는 이름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일단 내구력까지 한번 올려주면서 네. 군단 숙주에 대한 힘을 좀 많이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한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공격을 가서 피해를 줘야 된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가 여유치 않다 보니까 로봇건 시도 2개 올리면서 거신을 지금은 준비하는 상황. 거신을 준비하면 이에 맞춰서 김정우 선수는 타락기를 이제 준비를 해줘야죠. 타락기를 준비하면 상대가 뭐 공허 포격기나 이런 거를 모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또 감염충을 또 조합해주면서 뭐 좀 장기전 양상으로도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골치 아픈 게 저가 자원이 많아서 차이가 어떤 그 대응 병력을 뽑을 때마다 거기에 상승 유닛을 계속 내밀 때가 가장 까다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둥지탑과 그 히드레스크 굴이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둥지탑에 대응하는 유닛을 공중 유닛을 뽑았는데 히드라가 오고 히드라를 막으려고 거신을 뽑았는데 공중 유닛이 오고 막 곤란하네요. 이런 게 네. 자원이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차원 분광기를 좀 흔들어 놓고자 신재욱 선수가 분광기를 준비하는 모습. 자, 그리고 그런데 정찰귀.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좀 미묘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공중 유닛을 아예 모으지 않고 있는 신재욱 선수. 이거 지금 김정우. 견제가 들어가서 앞마당 쪽에 그 김정우 선수의 두 번째 확정기지 쪽에 견제가 네. 들어가서 거기를 보느라고 이쪽으로 찍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광전사 네. 이것 때문에. 광전사가 들어갔고 아까 그 차원분광기도 있었는데 차원분광기를 타고 뭔가가 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미니맵에서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거를 보느라고 타락기가 가다가 빠지질 못했어요. 아, 충분히 빼지 못하면서 결국은 추적자에게 일단 잡혔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프로토스가 12시 쪽으로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9시 쪽으로 이제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상황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비하는 이런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움직임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프로토스고 저그가 여기서 이 군단 숙주와 함께 섞어주면 굉장히 또 좋은 유닛이 살모사입니다. 이 거신을 어차피 프로토스가 뽑게 되면은 그 살모사로 거신만 당겨오고 거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군단 숙주의 식충이들을 막아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고요. 네. 이 중앙 아래쪽으로 광전사를 한번 보냅니다. 추적자 네. 중앙 지역. 추적자와 거신 위주로 조합된다면 거기에 또 살모사 흑그룹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병력들을 강제로 자식 쪽으로 붙여놓고 잡아먹는 이런 그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광역이 준비. 이거 끌려가는데요. 껍붙었어요. 예.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공짜로 지금 유닛을 잡았죠. 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항시 확장 기지로 차원분광기를 좀 날려줘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신재욱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차원분광기의 견제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정우 선수는 이 차원분광기의 견제를 잘 막아주고 상대가 공중 유닛을 아예 찍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일정 타이밍이 지났을 때 무리군주를 좀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미 뭐 타락기도 좀 찍어놨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상대방의 확장 기지를 좀 미연에 못 먹게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제와 또 그리고 200을 모았을 때의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먼 거리 떨어나가지 못합니다. 신재욱 선수의 분광기가 아웃. 네. 이런 뭐 이게 보통 대군주 한 기로 이제 점막 생성을 통해서 견제를 하는데 네. 여기는 자. 완전히 무슨 민신을 새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자신의 그 종족에. 200을 채웠거든요. 저가 200을 채워서 지금 인구수가 살짝 줄었는데 200을 채웠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로 분명히 한번 병력을 쓸어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군락이 올라간 이후에 병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력을 어디로 쓰는 건 어느 방향으로 쓸 건가를 지금 신재욱 선수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땅굴망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대편의 적의 상황을 한번 체크하고 있거든요. 여기보다 12시 자, 이쪽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음에는 테란 선수로 거실 이거 다 죽겠는데요. 강전태. 거실 위치가 이거 찬스가 묶였죠. 두 개까지 뒤쪽을 나갔어야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데미지가 다행히 있습니다. 살렸고. 신재욱 선수.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거대 둥지탑을 올려주면서 무리군주 준비하죠. 왜냐, 상대방에게 어쨌든 간에 공중유닛을 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둥지탑에서는 꾸준히 공중유닛의 업그레이드를 눌러줬던 김정우 선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공허 포격기 처음에 찍어놓은 거 하나 빼고 공중유닛 하나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체제 전환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무리군주가 프로토스전에서 후반에 갔을 때 자주 안 나오는 게 역시 이제 폭풍함의 이제 그 공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폭풍함을 준비를 애초에 한 체제가 아니라 일단은 우주공항에서 공업포격기 하나 뽑고 관문 유닛으로 한번 상대방을 찔러보려다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히드라에 대항해서 거신 뽑고, 그다음에 고위기사 뽑고 하는 이런 좀 맞춰가는. 야, 여기에 개놓고 얼마 전에도 이 방태수 선수가 정명훈 선수를 잡아냈을 때 저 네. 땅굴망을 그런데 엄청나게 집요하게 뚫어섰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뚫렸고요. 무단 숙주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네. 자, 이거 관측선이 일단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는 못하고 관측선 빨리 찍어야죠. 네, 수비 병력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땅굴망으로 좋은 위치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 와중에 자, 처음 공격기로 견제 여기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무기 다 떨어지고 감전 다 떨어지고, 네, 이러면서 말이죠. 자, 아직까지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식중이 등장하는 대로 그것만 제거하고 있을 뿐 예, 근본적인 원인을 끝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군단 숙주를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내 몸속에 뭔가 기생충이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놔두면은 계속해서 내 몸을 해치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병력들 꽤 많이 좀 뭉쳐 있거든요. 겨우 제거는 했습니다만 하나가 지금 하나를 좀 남았고요. 놔뒀죠? 네. 자, 군단 숙주를 완벽하게 지금 끝내지는 못했고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함대 실어서 올라가죠. 폭풍함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무리군주를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카운터 할 수 있는 이런 병력까지 지금 생산을 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예, 적어도 200, 프로토스도 이제 181, 182 이런 정도로 지금은 유닛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추가 멀티 자리 확보를 해가면서 거신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나와 있는 어떤 유닛이라든가 혹은 멀티 이런 쪽을 좀 압박을 해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지에서 계속 신경 쓰이게 해요. 자탄골만과 군단 숙주의 활용, 지금 김정우 선수가 또 하나를 좀 뚫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뚫렸습니다. 파괴될 듯 그대로 파괴. 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프로토스가 200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제 지금부터 교전 상황에서 거신이 6기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예, 3기에서 4기 정도, 그리고 추적자 숫자도 저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병력을 때에 맞게 소모를 해줬어야 됐는데 소모전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저 폭풍한 3기만으로는 사실 저 조합되어 있는 적의 병력을 막아내기란 네.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끊임없이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완성되겠는데요. 여기 분명히 암흑기사가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또다시 땅굴벌레. 거기서 군단 숙주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본진 타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결국 뒤로 빼나요 신재욱. 지금 병력들이 생각 6기 군단 숙주 6기까지 올라왔고요. 네. 저 군단 숙주에서 나오는 식충이 또 건물을 또 계속 이렇게 테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고 땅굴에 네. 잡혔죠. 땅굴만 일단 잡혔고 결국 군단 숙주를 빠지지 못했습니다만 일정 데미지를 이제 입혀 놓는데 성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정말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고 이제 조금씩 또 이제 김정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점이 그냥 병력 교전 싸움에서만 이제 교전을 걸었을 경우에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막을 넓혀주면서 자신의 수비 타워까지도 같이 전진을 하고 있다는 점, 저그의 조합 자체가 점점 더 완벽하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재욱 선수도 결국 200 유닛 안에 폭풍함을 보유했습니다. 3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긴 사거리를 활용한 폭풍함 일단 아직까지는 본대와 합류하지 못했고요. 자, 이쪽 시야는 일단은 많이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한 개 더 네. 보유. 예, 이 폭풍함까지 지금 생산되고 있는 폭풍함을 활용을 전투에 활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러는 와중에 멀티 쪽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의 견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 쪽을 집중하고 밀어낼 수 있는 게 이제 프로토스의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땅굴벌레를 올려놓으면서 식충을 계속 상대편 진영으로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입구를 닫히게 만들어 놓을 듯 보입니다. 예, 프로토스 본진으로 저그가 점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예, 김정우 선수도 인구수가 200에 다 찼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폭풍함을 봤다면 살구사는 어느 정도 좀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원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유닛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점에서 손이 안 가기는 하나 네. 완벽한 저그의 조합을 갖추기 위해서 살구사까지 있다면
이 폭풍왕마저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에 자. 사정거리가 길어서. 폭풍왕 이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 상대편의 무리군주를 조금씩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박. 자신의 12시까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군단 숙주가 무리군주가 뭔가 이 호위하는 병력이 없을 때는 폭풍함에 상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충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감염된 테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일단은 폭풍함을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뒤에서 또 다른 병력들을 일단 또 끌어주는 상황입니다. 아, 폭풍함이 이렇게 단독으로 있으면 좀 아까운데요. 예,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무조건 뒤쪽으로 빼면서 광전사를 붙여놓고 그 이후에 이제 폭풍함은 상대방의 그 무리군주가 타겟이 없으면은 뒤로 빠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예, 적어도 계속해서 이러면서 멀티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고 6시에도 그냥 부화장을 지어주는 게 좋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땅콩마을 좀 뚫어서 상대방의 7시 확장 기지는 한 번 정도는 더 타격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땅굴망을 뚫어둔 것이 어쨌든 간에 자원을 조금은 생각보다는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폭풍함이 이제 본대 전면과 합류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이 근접전에 일단은 다가오는 병력들을 좀 갉아내고 있습니다. 예, 저그 지금은 자원 축적량이 거의 6,000대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스도 지금은 4,000이고요. 마음먹은 대로 다 뽑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센터 쪽에는 이 군단 숙주와 그 다음에 가시촉수 뭐 이런 그 수비 라인이 든든하게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직충들의 그 웨이브와 함께 병력들을 급진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호. 예, 김정우 선수도 지금 분단 숙주 비율이 조금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10기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예, 한 3기 정도는 그냥 돌려서 상대방 확장 기지를 쳐주고, 예, 어느 정도는 지금 병력을 좀 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풍망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락기와 살고사 이런 조합을 해서 상대방의 저 폭풍망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땅굴망을 어느 정도 좀 뚫어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살모사 등장하면서 상대편의 병력들을 한 번에 낚아챌 수 있을 만한 지금은 흡수를 통해서 자신의 체력 만화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예, 건물의 체력 200을 이거 볼 게 아니라 예. 예. 위에서 지금은 싸우고 있었고 계속 이제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리군주가 갔는데 무리군주를 네. 대응하러 폭풍함이 간 것 같거든요. 6시 쪽 프로토스에 그리고 7시 역시 지금 서로 간의 그 견제가 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무리군주가 여기 갔었고 이 추적자가 지금 정렬로 빠르게 뛰어왔네요. 뒤에 폭풍함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결국 무리군주 견제 신재욱 선수가 쫓아내는 데 성공. 폭풍함의 2기가 6시 방향 견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서 타락기. 예, 타락기. 예, 신균으로 걸고 자, 그만 못 가요. 네. 일단은 적어도 공중리 업그레이드를 볼이요. 신경증. 서로 간에. 자, 폭풍왕 이거 다 잡혔고 일단은 네. 예. 폭풍 모아놓은 그 자원이 좀 많이 들어 폭풍함들이 이렇게 솔직히 7시경에 녹는다면 진짜 좀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후에 무리군주가 또 당조를 했기 때문에 저 무리군주로 멀티 쪽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사실 이쪽 확장기지는 프로토스의 진영과 가까운 진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거신 보유했을 때부터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멀티로 만들어야 될 지역이 바로 이쪽 확장 지역이고요. 자, 거리가 좀 먼. 예. 바로 이 지역 8시 지역을 계속해서 김병호 선수 두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정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곳은 6시 지역에도 확장을 늘렸죠. 예, 그와 동시에 신균 빠져나지 못하는 폭풍함 일단 뒤에 하나 더 예, 하나 더 나중에까지 떨 것입니다. 군단 숙주를 꾸준히 써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예, 앞으로 이런 플레이는 저그 대 프로토스전에서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어떠한 해법, 스카이토스를 상대하는 해법 이런 것들의 표본이 뭔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왜 좋냐면 군단 숙주의 식충이기 때문에 저 고위 기사 자체가 폭풍을 군단 숙주의 식충에게 써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폭풍이 떨어진 상황에서 진균으로 걸고 타락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완성이 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까지 군단 숙주는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는 그런 유닛이었는데 네. 지금 이것들을 김정우 선수가 제대로 활용하면 상대편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 쓰면은 굉장히 좋죠. 예, 하지만 이 쓸만한 적절한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쓰기 까다로운 유닛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군단 숙주거든요. 네. 어쨌든 나오게 되면은 전선 유지에 있어서는 이 군단 숙주가 굉장히 좋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좁은 틈으로 몰아놨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짜 유닛으로 데미지를 주는 이런 그 압박용 유닛으로는 대단히 좋은 활용도를 보이는데 광물을 많이 먹어서요. 부화장이 좀 적절하게 이제 많이 펴져 있고 일벌레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군단 숙주를 활용을 했을 때
만약에 폭풍에 뭐 여러 방 맞아서 한꺼번에 죽는다거나 하면은 병력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수비기 좀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이동을 한번 해보는데요. 3-5-4 끊겼고 다른 던지고 이쪽 올라옵니다. 타락기 업그레이드 보이십니까? 타락기. 업그레이드 거의 풀업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없어요. 예, 이거 프로토스가 타락기를 생산하는 정글 상대로는 계속 거신. 공업 포격기를 찍어줘야 돼요. 네, 거신 예. 점사, 거신 점사, 거신 다 전부입니다. 네. 그러나 상황이 여유치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자, 위쪽에 식중 다시 한번 압박. 네. 자, 김정우 선수의 나머지 병력들이 신재욱 선수의 주요 병력들을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자원이 허락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제 자원이 허락된 쪽은 저그였기 때문에 네. 상대가 폭풍함에 거신 뽑네 그러면은 타락기 업그레이드해서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타락기로 대응을 하고 상대가 만약에 그 타락기에 대응을 해서 공포 뽑네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서는 또 감염충과 히드라가 웨이브로 들어오고 자원이 많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에 다 맞출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파도를 지금 김정우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식중 웨이브 어디가 됐던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돈 안 듭니다, 저건. 그렇습니다. 폭풍함 사라졌으니까 이제 무리군주 웨이브. 또 다른 웨이브. 이 웨이브는 지금 버텨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세거든요. 네, 본진 쪽이 슬금슬금 밀리고 있고 식중이 여기까지 지금은 또 와서 견제를 할 만큼 이제 신경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저것도. 네, 지금 이 정도가 네. 만약에 밀물썰물의 느낌이라면은 잠시 후에 터지는 무리군주는 거의 쓰나미입니다. 이만큼은요. 예,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누구도 그 쓰나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정도의 강력한 지금 재앙과 같은 네. 이런 병력들이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욱 선수가 결국 이 마지막 이 쓰나미들을 막아내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뒤에 있는 추적자들 계속 뒤쪽으로 빼고는 있습니다만 변수가 가능했었던 고일기사도 끊겼고요. 예, 이거 진짜 저 공생 중에 맞는 걸 보기만 해도 진짜 아파 보이네요. 감염충 댄스. 네, 아프게 때리죠, 아프게. 예. 감염충이 전진 먼저 배치. 금단 숙주 웨이브 나왔었죠. 식중 웨이브. 네. 결국에서는 감염충 웨이브. 네. 김정호. 야, 웨이브 메들리. 예. 여러 가지 다 보여주네요. 여러 가지 웨이브를 조합해 상대편을 제대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김정우 선수 다양한 저그 유닛의 활용을 통해서 신재욱 선수의 전략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신재욱 선수가 선택한 것은 일단은 저글링이 난입된 것 자체도